네, 내일장 휴일을 앞두고 있지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여전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저 삼성바이오로직스고 네. 92만 6천원에 비중 5%입니다. 92만 6천 원이요? 네네. 오늘이나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최근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들어간 거죠. 들어가셨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최근 바이오가 좀 상승되고 좀 이슈가 됐는데, 네. 제 기준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접근 지금 잘 하신 건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100만 원을 앞두고 주가가 계속 최근에 조정받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일단 들어가신 건 잘 들어가셨는데 네. 무엇보다 가격보다도 비중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에 충분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일단 방어 전략으로서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를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대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적용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중국에 있는 오시바이오를 비롯해서 각국에 있는 어떤 제품 생산이나 위탁 생산 자체가 중국보다는 한국에 좀 더 쏠린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강점은 CDMO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개발 생산까지 담당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때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에서 지금 발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법안 중 이번 미국의 상원의원에서도 전원 동의를 했던,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동의가 나왔던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서 이 법안의 골자 내용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특허 남용 금지법이 있습니다. 특허 남용 금지. 실제로 2010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구축을 해왔던 메디케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료비가 빨리 낮춰지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저가의 제품이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나 혹은 미국이 원료를 갖고 있는 오리지널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위탁을 해서 생산을 맡길 수 있는 기업들을 빨리 발굴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부가 이 부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크다면 기업들이 싸게 생산하게 만들자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하셨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측, 즉 우리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개발까지도 같이 맡게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좀 더 크다라고 베팅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이 나올 때 셀트리온도 보통 같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CMO의 정통 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원료 자체에 대해서의 어떤 특허 논란 부분들이 우회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적습니다. 물론 리제논하고도 좀 싸움이 아직까지는 붙어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생물보안법과 그리고 특허 남용 방지법이 통과가 된다. 오히려 이제 완벽하게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두 개 기업들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술적인 이유에서 제가 손절가를 제시드리면은 88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혹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건데 저는 일단 88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빠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90만 원 선까지의 조금 안착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90만 원 선 이상부터에 대한 안착이 충분히 90만 원 선 그리고 현 구간이었던 이제 93만 원 선 이 사이 밴드에서 1주에서 2주
2주 정도 충분히 기술적 안정만 잡혀진다라면은 이후에 탄력을 얻는 것은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인다. 증시 조정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실적 부분은 기대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 100만 원으로 고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프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만 원에 10%요. 7만 원에 10%요? 아니, 10만 원. 아니, 7만 원이요. 7만 원이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더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이 두 자릿수 때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네네. 실적 발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지금 방금 나왔네요. 실적 자세하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급락의 원인이 실적 때문이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이제 급락 원인 이제 실적이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급락 원인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앞쪽에 8월 5일 날에 신저가를 잡았거든요. 시프트업이 8월 5일 날 신저가인 54,600원을 찍고 나서 이때 밑꼬리 달고 이때부터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부터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좀 장대 음봉으로 밀렸는데 지금 기간의 수급을 보니까 8월 6일부터 매수를 다시 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일부 물량이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8월 6일 날 그러니까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기점부터 지금 라인까지 계속 끌어올려왔어요. 매수 가담 금액을 넣어가면서. 그러니까 매수 금액을 계속 넣어가면서 외국인과 개인들이 나오는 물량들을 먹어가면서 계속 위로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단기간에 들어온 기관들의 좀 차익 매물이 오늘 좀 쏟아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물량이 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기관 쪽에서. 기관 쪽에 좀 물량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지금 수급만 딱 놓고 보면은 단기적인 기관들의 투심에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밖에 지금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제가 볼 때 매수를 진행을 하셨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시프트업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니까 매수를 하셨을 거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것을 보고 그러면 저는 일단은 단기 반등이 나와 줄 만한 구간까지 밀렸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시프트업의 기업의 밸류 자체가 뭐 이제 서블커처 쪽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승리 여신 뭐 니케라든지 데스티니 차일드 좀 주력 IP 게임들이 지금도 흥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승리 여신 니케 같은 경우가 여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매출까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원작 IP를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시프트업 입장에서는 원작 IP 승리 여신 니케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들은 이미 뭐 투자 시장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IPO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과연 새로운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IP를 만들고 지금의 승리의 여신 니케처럼의 좀 흥행장을 만들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가장 저는 좀 시프트업의 좀 주가의 펀더멘탈에 가장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프트업을 좀 중장기로 들고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만 노린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베스트는 지금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음 거래일에서 시프트업이 반등이 못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하단 다시 한번 찍으러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그래도 생각보다 바닥 부근에 있을 때 거래량보다 좀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거래량 좀 많이 터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 매물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상 연기금은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좀 매수 들어와줬는데 금액적인 면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지금 나오는 매물 대비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적으니까 결국엔 매도 압박이 심해지니까 음봉으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일 장에서도 만약에 밀린다고 할 경우에 내일 종가 마감을 저는 만약에 67,000원대마저도 시프트업이 일단은 못 지켜주고 밀리면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저는 하락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자 성향이 어떨지를 제가 이제 잘 모르시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노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 라인을 손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라인을 이탈을 안 하고 시프트업이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 언덕 라인 한 77,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딱 밀린 라인이 상장하고 나서 캔들의 위쪽 몸통 라인까지 딱 찍고 밀린 라인이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매물이 상당 부분에 지금 누군가 계속 던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받아주는 매물이 아직까지 시프트업 쪽에서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이 밀린다게 되면 손절가 제가 말씀해드린 그 가격을 한번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77,000원 아니면 78,000원 이 레인지 박스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예. 아니 네. 그러면 저기 왜 손절가는 얼마 잡아야 돼요? 아, 손절가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청자님이 지금 이거를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좀 나는 그래도 눌림이 나와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좀 스윙으로 들고 가겠다. 어떤 투자 성향이 지금 좀 바람직하신가요? 아니 저는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시포탑을 그러면 좀 오래 보고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투자 전략을 손절가를 지금 라인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좀 오래 보고 들어가셨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프트업의 성장성을 보고 베팅을 하신 거니까 일단 밀리는 라인 만약에 지금 비중이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10% 비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추가 매수 절대 진행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밀린다 하게 되면은 57,000원에서 56,000원 라인대까지 만약에 밀림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라인에서는 추가 매수가 해봤자 비중만 높아질 뿐이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못 나오면은 비중이 많아진 상황에서 나중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은 그냥 홀딩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홀딩하다가 아래 추가 매수가까지 안 오고 그대로 그냥 반등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목표가를 77,000원대 이 라인에서 일단은 반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전 앞전 윗골이 이제 상장했을 때 당시 윗골이 라인까지는 끌고 가볼 만하다고 봅니다. 8만 원대까지는. 왜냐면 지금 8월에 게임스컴도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즈 쪽에 지금 크래프톤이 쏘아올린 공으로 투심이 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신규 상장주라는 매력도 있기 때문에 8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홀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네, 우리 선생님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프트업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유진테크 오늘 47,000원에 20% 샀거든요.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네. 아까 49,000원까지 갔었는데 조금 밀렸네요. 아, 네. 그럼 계속 가도 될지 여부가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반도체니까 가져가도 되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아, 참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장비주들 강하게 오르면서 유진테크도 좀 강하게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자, 이 근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네.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 왜 반도체주들이 조정을 받고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SVB 사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AI 기업 투자를 했던 많은 스타트업들, IT 기업들이 채권을 이제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부실 채권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상태고 이 채권 문제로 인해서 미국 금융가들이 제대로 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 이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경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많은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유진테크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당연히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걸 먼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진테크의 부채 비율은 27%입니다. 전년도 이제 4분기 때가 18%니까 오히려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R&D 쪽에서 계속 이제 개발 비용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발언이 나오고 있던 상태였고 특히 이 유진테크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계속 갈등이 생기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는 파운드 기업들이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합니다. 왜?
이때부터는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반도체 업계 자체가 편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스물스물 얘기가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작년부터 해서 슬금슬금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객사들 대상으로 그리고 SK 하이닉스 대상으로 너희가 특허를 침해했다. 반도체 설계 특허 침해했다라면서 딴지 걸고 있어요. 자, 이게 정말로 특허 침해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청구하고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내가 방금 거론한 이 회사들하고는 이제 이 HBM 시장, 반도체 시장 우리가 먹을 테니 아무도 오지 마라라는 얘기를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쇼잉입니다, 쇼잉. 그러면 저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 내에서도 IT 기업들 간에서의 점유율 싸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말인즉슨 파운드리를 많이 양산을 하고 파운드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이 기회가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1위 기업입니다. 더불어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납품을 계속 늘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홀드를 하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제시를 드리면 이전 고점이었던 6만 원 돌파를 목표로 두시기보다는 저는 5만 5천 원 선 이내에 안착, 즉 일단 5만 3천 원 이후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차 목표가 5만 3천 원, 2차 목표가 5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3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는 강력한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더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내 종목도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상전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 계속 갖고 있어도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올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1744님. 일동제약 21,700원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점에 사셔서 정말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단해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7265님, 잉글우드랩 22,200원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주가가 최근 많이 빠지면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답답하네요.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HONG님, 하이브 174,000원 5%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은 최진욱 본부장님과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일동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사실 지금 모멘텀은 충분히 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라보다 테마를 타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코로나 확진자의 좀 증가 추이가 계속 나와주면서 일동제약 쪽도 다시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매수가가 21,700원의 20% 비중이신데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을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라인에서 19,000원대가 가장 저항이 강합니다. 여기서 위로 쏘게 되면 19,000원대 저항을 일동제약이 테마의 힘을 입어가지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쪽 상단에 23,900원대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를 넘어서 일단 수익까지 보고 나올 수 있는 구조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손절가 라인들이 이제 중요할 건데 일단 21,000원대까지 끌고 갔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밀렸는데도 매도를 진행 안 하신 거 보면은 일단은 매도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손절가를 좀 잡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라인에서 14,000원대를 일단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비중 20%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이제 인그루드랩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2분기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방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뭐 OEM 쪽에 대한 생산 라인들을 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인그루드랩이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는 일단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2,200원에 30%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22,200원이라는 그 매수가도 원래는 높은 가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의 주가 밀리는 폭만 보면은 22,200원도 좀 높다고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내일 거래일에서 인그루드랩이 만약에 반등이 못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사실상 추세가 전부 다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1,000원대까지 일단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11,700원에서 11,200원대 라인대까지는 하단 라인을 좀 열어두시고요. 일단 저는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업황이 그래도 하반기 때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비중이 한 30% 정도로 지금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일단 저는 홀딩을 좀 추천을 드리고 11,200원만 인그루드랩이 좀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하이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엔터주들이 가장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별 아티스트들의 또 악재가 이어지게 되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도 밀렸던 부분들 또 JYP 쪽에 대한 어닝 쇼크 부분들도 있었고요. 일단 뭐 BTS 슈가에 대한 뭐 이 이슈 부분들이 하이브를 조금 더 끌어내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라인이 주가가 지금 추세는 계속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방으로 턴을 해줄 만한 뭐 모멘텀이나 업황 반전 시그널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추가적으로 하방이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일단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17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는 일단 홀딩을 이어가시고요. 이 라인마저도 만약에 하이브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하단을 정말 맥심으로 열어둔다고 하게 되면 한 14만 원대까지 열어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14만 원대까지 하이브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서 하이브가 14만 원대는 지켜주면서 좀 바닥 횡보를 이어 나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평단은 이미 우리가 작업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 맥심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21만 원대까지는 끌고 가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흥 본부장님과 함께 아주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